다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을 좀 받을게요. 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일단 골다공증약 먹으면 그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꼭 그 병력 확인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뭐 요즘은 좀 약들이 바뀌어가지고 좀 덜 그런데, 옛날에는 좀 제가 성분 이름도 외웠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 때입니다. 그 꼭 혹시 어머님 아버님 임플란트 예정인데 골다공증약을 좀 오래 드셨으면 꼭 문의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랑니는 안 아프면 안 뽑아도 되고요. 이게 너무 많은데? 자, 그래서 이 질문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지금 켜자마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뭔가 열의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글 그룹스라는 게시판을 제가 만들었어요. 거기에 매직박을 치면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치과 질문을 좀 받으려고요. 신경치료 통증이 8개월 지나도 보철치료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너무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채팅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뿌리에 금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뿌리 쪽에 신경이 좀 덜 제거됐다거나, 고름이 좀 차 있다거나, 이제 그럴 수 있어서 그거는 보지 않고는 몰라요. 교미네이터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이 비트 후원에는 비트박스를 제가 해드리고 있어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잠깐 비트박스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나 오징어 같은 게 많이 끼면 빼서 먹으면 일단 맛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치과에 가서 한번 상담해봐야 돼. 그래서 뭐 씌우거나, 이제 그 틈을 어쨌든 틈이 있어서 끼면 틈을 막아야 돼. 깨져서 그러면 깨진 걸 떼올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그런 게 없다. 뭐 치실로 해도 딸깍딸깍 타이트한데 오징어나 이런 걸 즐겨 먹어서 낀다. 그러면 빼서 먹어야죠. 어쩔 수 없죠. 제 경험적으로 보면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유치는 좀 보통 뿌리가 뭐 영구치에 비하면 약하고 열이잖아요. 근데 성인의 힘으로, 뭐 근육이나 이런 건 성인이잖아. 그래서 쓰다 보면 거의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안 망가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빼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이런 걸 하셔야 되니까 조금 생각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모르고 계신 것보다는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튜브 아우트로를 뺀 이유는 가그린과 리스테린 편에 메틸 피리미 염화물 수화물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영상에서는 그게 되게 그 화제가 됐어요. 웃겼어. 영상 맥락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아우트로에 씨발 것은 그냥 갑자기 나오니까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좀 욕하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냥 뺄까? 그 아우트로를 손봐서 올리고 싶은데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영상들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게을러가지고 그 아우트로 제가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좀 몇 영상에서 뺀 겁니다. 한국에서는 신경치료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그게 뭐 나라 차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면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것 같고요. 뭐 제가 그 치아 상태를 본 게 아니라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만히 있는데도 아프거나 뜨거운 거 먹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럼 그냥 하는 게 맞아요. 충치가 엄청 깊다.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고름이 차 있다든지 뿌리 끝에 뭐 다른 이유로 권했다 하면 뭐 안 아프면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잘못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 그 한국에서 여러 군데 다니셔도 하자는 원장님도 있을 수 있고 안 하자는 원장님도 있을 수 있고, 나라 차이라기보다는 선생 차이일 것 같고요. 박정현님, 딱 봐도 대학생 같아 보이는데 의사? 장난치면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룰렛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 트위치 후원은 트위치로 넘어오셔야지만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야. 운동 5회 감사합니다. 운동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하고 게시판 해결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한 번은 서비스. 자, 이틀 전 갑자기 오른턱이 아파요라는 제목에 어릴 때 6줄이야.
여섯 줄이야? 여섯 줄이죠? 여섯 줄 안 읽습니다 이제. 이거 오늘만 봐드리는 거예요. 이거 직화 이거 빼셔야 돼요. 여섯 줄이에요. 부정교합인데 하나도 안 아프고 잘. 근데 이틀 전 오른쪽 턱이 아프다. 오른쪽 귀 안에까지. 지금은 또 안 가셔도 돼요. 저도 몇 주 전에 아픈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팔목 같은데 삐거나 허리 삐끗해서 아픈 것처럼 일시적으로 턱 관절이 좀 불편하셨던 걸 거고, 만약에 큰 문제가 있다면 또 재발하거나 아플 거거든요. 그때 가셔도 될 거예요. 구강내과 있는 그런 곳에. 다음 사랑니 발치 질문 드려요. 데이비드 8번님, 매직방님, 사랑니 안 뽑았는데 잇몸 열려있어서 음식물이 낀다. 이런 경우엔 빼야지. 사랑니에 잇몸 쪽이 열려있어서 그 구멍으로 음식물이 잘 낍니다. 제가 평소에 사랑니는 꼭 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처럼 음식물이 끼거나 하면 주변에 충치가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검진 한번 해보시길. 너무 길다. 너무 길어. 이거 화나면 잡히지도 않잖아. 이거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거 오늘만 봐드립니다. 진짜예요. 칼같이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직박 제 이름 까지마요. 경고 2번. 희연님 본명 까지마. 안녕하세요, 매직박 박지성 원장님.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랑니 교정 문의. 질문도 2개야? 아 진짜 하나씩 해요. 3번째 경고입니다. 희연님 하나씩 해. 질문 글 2개로 나눠서 올려요. 아시겠죠? 저는 왼쪽 위아래 사랑니를 2주 전에 한 번에 발치. 보통 한 번에 하죠. 컨디션이 매우 건강하고요. 교정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교정을 진행하면서 교정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교정 원장님들은 빼자 그래. 왜냐면 사랑니나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뭔가 교정적으로 불리해질까봐 완벽한 작품을 위해서 빼자고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론적으로는 안 빼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교정 원장님이 빼자고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정 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보통은 근데 빼도 교정이 끝날 때쯤 빼요. 이거 띄어쓰기 이거 띄어쓰기 여러분, 이거 띄어쓰기 한 줄로 쳐야 돼 안 쳐야 돼? 6줄 아니야 이거? 6줄이죠 이거. 6줄이잖아. 5줄로 부탁드립니다. 디지킴님. 제로코크를 자로 먹는데 설탕에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겠죠? 제로코크에는 설탕 대신 감미료인 합성 감미료 아스파탐으로 약 설탕의 약 100배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고요.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아스파탐은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데 0칼로리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로콕이 0칼로리는 아닌데 법적으로 소수점 2자리인가 소수점 1자리 이하의 칼로리, 0.1칼로리면은 0칼로리로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제로콜라가 된 거예요. 원래 칼로리가 0은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고, 제로코크를 먹은 후에도 양치나 구강청결제를 해야 되나요? 미숫가루, 프로틴같이 물에 타먹는 가루 같은 거 먹으면 양치야? 아니, 괜찮은 거야. 일단 미숫가루, 프로틴 같은 거는 2하고 2 사이에 낄 확률이 있죠. 이거는 양치하시는 게 좋고, 아스파탐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슈가 그런 당처럼 충치균이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자일리톨 같은 것처럼 충치균이 활용을 못 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로코크 먹어 아스파탐도 쓸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꼭 해야 되냐? 안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걸 거 아니야. 6줄이라 대답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분이 나빠요, 제가. 아시겠죠? 대신 밑에 질문은 대답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가 아파형 재성바레비투스. 이거 이름이 왜 재성바레비투스예요? 껌시다 맨 뒤에 있는 어금니가 아파가지고 충치인 것 같아서 후레쉬 비추고 거울 보는데 충치처럼은 안 보이는데, 이거는 저도 재성바레비투스님, 이거 여러분, 재성바레비투스님이 스스로 이렇게 후레쉬로 거울로 해도 못 본 거잖아. 그죠? 근데 나는 그냥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그죠? 아니, 지도 못 봤다며. 나한테 물어봐. 지도 못 본 걸. 맞잖아. 아니, 지가 보고 이렇던데요 하면 내가 또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 저도 못 봤는데 충치가 있는 걸까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프면 잇몸이 안 좋아서 아팠을 수도 있는데 충치 때문일 수도 있거든. 근데 충치는 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손해보는 치료니까, 뭐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좀
잠깐 불편하다 많은 게 아니고 오랫동안 불편하다 하면 웬만하면 한번 가서 검진하는 건 돈 많이 안 들어요. 10,000원 이내로 들고. 이런 분 와서 나한테 입 벌리고 치과에서 봐도 나도 잘 몰라. 잇몸이 아픈 거 아니면 이가 아픈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 들어가요. 줄라 털게 돼요. 이런 분. 특별히 딱 원인이 눈에 명쾌하게 안 보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그냥 나의 경험과 이런 걸로 짐작해서 이런 확률도 있고 이런 확률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같이 상의하게 되는 케이스 같은데. 하여튼 잇몸이나 그런데 아프면 꼭 가셔가지고 상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 교정 중 이가 시려요. 이동호님, 깔끔하잖아. 세 줄 딱 좋죠? 이동호님 감사합니다. 치아 교정 후 찬물 마시니까 앞니가 유독 시리다. 이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시린 걸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 두 줄. 치아 교정을 하면 이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뼈가 녹았다 붙었다 막 잇몸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아팠다? 괜찮아졌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1, 2주 지났는데도 계속 시리다 하면 교정하는 원장님께 한번 문의는 해보세요. 근데 아마 보통은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면서 다시 시린 게 좋아질 확률이 높을 거예요.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치과 의사로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야 씨발 먹이는 거야 뭐야 이동호님 살 빼라는 거야 뭐야? 나 먹이는 거예요? 다이어트 빼면 좋죠. 네. 미안합니다. 빼겠습니다. 뭐야 이동호. 동호야 그러지 마. 자, 이동호님 하여튼 뭐 질문 감사합니다. 치과 상담에 어울리는 그 백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간단한 질문이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이번 좀만 쉴게요. 재신경 치료 대 임플란트. 15년 전에 8줄이야. 8줄이에요. 5줄로 맞춰주세요. 오늘만 봐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다 스킵이야. 5줄로. 15년 전에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염증이 생겼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곳은 임플란트, 한 곳은 재신경치료. 재신경치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저도 재신경치료를 권해드리는데 해도 각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권해드리거든. 이거 재신경치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도 고생만 서로 하고 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재신경치료를 하자고 권해주신 원장님을 계신 걸 보니까 아마 자기가 해서 살려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러고 뭐 신경치료 전문의 원장님일 수도 있고, 재신경치료 해주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좀 힘들어요. 뭐 여러 번 가셔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은 많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한번 믿줘야 본전이지. 그래서 좀 뭐 몇만 원이랑 시간 써보고 안 되면 빼시면 되고, 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확률에 그 한번 트라이 하는 거죠. 뭐 꼭 100% 낫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재신경 치료는 분명히 제가 합의를 했거든요. 가족들하고. 아빠는 댓글이 너무 불편해서 글씨로 남기긴 너무 귀찮으니까 이 라이브를 통해서 이 유튜브 나한테 그래도 구독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일요일날 한번 방송을 하겠다. 언제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8시에 하래. 그래서 10시까지 한 2시간 하면 하고 이제 애들 재우고 할 때 같이 재우고 자고 하면 되니까. 그래 놓고는 밖에서 저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시키고 야 아빠 일하잖아. 그래서 아사바리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 너 방송해. 해놓고 준나게 떠들면 하지 말라는 거지 저게. 교장. 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껐지 벌써. 근데 하는 거잖아요. 2시간씩 할 거예요. 일요일 날. 근데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이번 주 일요일도 할 수도 있어요. 돌아오는 추석 연휴. 사모님한테 직접 말씀하셔야죠라고요? 진짜. 남편 일하는데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조용히 시켜야지 애기들을. 자, 질문 주세요. 참을게요. 알겠습니다. 스봉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넌 큰일 날 뻔했다. 너 시청자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 봤다. 어떡하지? 우중무님 졸라 찌질해 보여요. 뭐 찌질해요 내가. 남자가 말이야 일을 하는데 말이야. 자식들이 말이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잠깐 나가서 말을 하고 오라고요? 아, 방송 중에 지금 200분, 300분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나가서 말을 하고 와요? 말이 되시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방송 아니었으면 큰일 났지 지금. 아, 뭘 허락해요? 아, 됐어요. 아, 그만 얘기해. 하지마. 안 가. 나 안 갈 거야. 나 안 가요. 그만 얘기해. 나 안 간다고 했어. 아이, 뭘 기다리지 마. 니는 여러분은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이 라이브 실시간을 충분히 즐길 권리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비울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을 등지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뒤에서 아내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소리를 질렀다고, 저희 와이프가 뭐 오빠 얘기 좀 해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저를 깜짝 놀라게 하셨 그런 거잖아요. 그죠? 놀라지 마세요. 와이프가 연상입니다. 누나예요. 저거 가족 정보 잘 모르신 분이 그냥 1000원 저거 바보돈에 멍청돈에 하신 겁니다. 오빠 얘기 좀 해? 오빠 아닌데? 내가 동생인데? 멍청돈에 1000원 감사합니다. 아따, 1000원 꿀꺽 꺽. 아이, 잘 먹었다. 1000원 감사합니다. 항문에 치아가 나면 항문외과 가야 하나요? 치과에 가나요? 항문외과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입이 똥꼬다, 그럼 치과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항문에 치아가 났다? 항문외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입이 똥꼬야, 그럼 치과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헬스장에서 할 만한 치아 운동이요? 치아 운동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그만해! 도네이션 그만해! 상담하게. 니쌤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헬장 잇몸 벌크업, 저도 지금 이 프로틴 바를 먹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자기 체중 곱하기 1에서 1.5의 그람수에 해당하는 단백질은 꼭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잇몸이나 턱관절 근육에 있는 근육량이 빠지지 않으면서 또 저장력에도 도움이 되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단백질 섭취는 닭가슴살이나 뭐 이런 좀 좋은 제품들로 하면 좋지만,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저처럼 단백질 파우더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양치 소금으로 해봤어요. 졸라 짜요. 양치 그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양치를 소금으로 해야지 진짜고,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치약 쓰면은 잇몸 다 망가지고 이가 다 망가진다고. 소금으로 해야지 왜 치약을 쓰냐고. 소금으로 해도 되냐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 소금으로 해도 되지. 근데 옛날에 이제 치약이 없을 때 소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소금으로 하다가 뭔가 불편하거나 하니까 치약을 개발한 거잖아. 맞죠? 뭐 그냥 임의로 개발한 게 아니라 뭐 FDA나 식약처에서 다 검사를 했겠죠. 물론 뭐 그 검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일부 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인체에 문제가 없는 소금보다 뛰어난 치약을 만든 거잖아. 치약을 쓰면 되지. 굳이 그걸 소금으로 왜 하냐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 여러분, 갤럭시 폴더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10 노트도 나왔고요. 그죠? 또 뭐 아이폰 XR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왜 그걸 써? 옛날에 투지폰으로 그냥 살지. 왜 그러면 걸어 다니지, 왜 자전거는 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느리고 그래가지고 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걸 만들어줬는데 그거 안 좋아, 나는 그거 안 쓸 거야,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요. 우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또 어떤 일부 원장님들은 치약이 뭐 안 좋다고 하는 원장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죠. 그래서 저도 핸드폰, 스마트폰 씁니다. 예? 저도 스마트폰 써요. 갤럭시 노트 5 씁니다. 최신 폰 쓴다고요, 저도. 아시겠어요? 개발되면 그 좋은 문명의 혜택은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 굳이 좋은 걸 개발해줬는데 소금으로 난 할 거야 하던가. 제 생각에는 문명의 이기는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 그럼 유튜브는 뭐하러 해? 유튜브는 이거 채널 딱딱딱 돌아가는 거 텔레비전 보지. 친구네 집에 모여서. 맞잖아요. 소금 쓰시네. 소금 쓰시네 봤다. 노트 5가 무슨 소금이에요. 소금 아니에요. 이거 좋아요. 다 잘 된다고요. 사줄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 직방님, 양치하다 피나는 거 종종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닭고기당님 트위치. 그게 피가 나면 잇몸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부위를 좀 다 잘 깨끗이 닦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염증이 좋아지면 피가 안 나면 그게 이제 좋은 잇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직방님 교정 유지 장치 너무 오랜만에 끼는 건데 억지로 낀다고 해서 뭐 문제 생기고 그런 건 아니죠. 다음 달 병원에 약 잡혀 있어서 다시 끼고 있는데 뭔가 너무 아파요. 참다 보면 다시 돌아오겠죠. 네, 참다 보면 괜찮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저런 경우에 실제로 저렇게 해서 치과에 오시면 이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원래 오랜만에 끼면 좀 아프고 이제 계속 끼시면 또 그 자체가 약간의 교정력을 발휘해서 이제 안 아파집니다. 열심히 끼세요라고 대답은 해드리는데 이제 제가 속마음 알려드릴까요? 속마음 진짜 치과 의사로서의 어떤 속마음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궁금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싶겠죠. 만약에 제 사촌 동생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나한테. 야, 진작에 끼라니까. 그러게 왜 안 껴? 진작에 끼라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야? 잇몸이 내려앉은 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내려가게 하실 수 있고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내려가셨다고 해도 젊으시면 그렇게 많이 내려가신 건 아닐 거라 지금부터라도 스케일링이나 잇몸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만해 이 새끼들아! 문 닫아. 여러분 담배 어떻게 피는 거야? 나 담배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데 잘. 유튜브에 하지 마. 이거 왜? 유튜브에 속담배 피는 법 검색하면 나오나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고. 박우진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가리 먹다가 레진이 깨진 것 같습니다. 뭐 그대로 살아도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음식물이 끼거나 하면 나중에 손해 보겠죠. 그리고 사랑니 4개가 누워있는데 아프지 않으면 그냥 냅둬도 되고요. 마익나익님 썩은 거 크라운 씌웠는데 7일 적응기 가진다고 임시로 붙이고 방법이 없을까요? 일찍 가가지고 나 이거 혀 너무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빨리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음식물 끼거나 그럼 다시 만들거나 하면 되는데 음식물 안 끼고 높이 괜찮으면 그냥 한 2-3일 만에 가서 빨리 해달라고 나 너무 아프다고 하면 보통 해줍니다. 잇몸이 내려가서 실인데 맨지조님 감각이 무뎌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넘실이다. 그러면 그 잇몸 내려갔는데 뭘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불 덮듯이 레진 같은 걸 붙이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시릴 수도 있어요. 잇몸이 너무 많이 내려가면 잇몸뼈가 미리 관리를 하셨으면 좋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금니 사랑니로 대체 가능한가요? 뭐 저거는 뭐 일찍 어금니가 빠지신 분은 사랑니가 어금니 위치로 내려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인공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앞니 사이 양쪽 레진 치료를 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도 찬 거를 먹을 때마다 시리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치료받으신 치과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너무 아플 정도로 시리거나 막 그러면 신경치료를 하셔야 편해질 것 같긴 한데 신경치료는 좀 아까우니까 네,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다시 해보는 방법도 있고 혹시 미흡하게 돼서 시린가? 그래서 아니면 좀 뭐 센소다인 이런 치약을 쓰면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너무너무 시리고 너무 아프고 나는 못 살겠다 하루도 그러면 이제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건 이해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라 해야 하지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는 않아요. 찬 거 먹을 때 깜짝 놀라는 정도. 깜짝 놀라는 느낌이면 혹시 그 때운 게 약간 들썩거리거나 떨어질랑 말랑 그래서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그 치료한 거니까 그 AS 사항이잖아요. 치과에 가셔서 한번 해결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막 아플 정도가 아니면은 뭐 신경치료 이런 거는 일단은 좀 보류해야 되니까 좀 지켜보는 방법으로. 말이야. 오른쪽 치아가 전반적으로 더 튀어나오고 발달해 있는데 문제 없나요? 보통 문제 없는데 이제 가위교합 시저스 가위교합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역방향으로 물리면 뭐 저작 효율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겠죠?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크게 막 잘못되는 건 아니라서 인내의 수명 평균은 뭐 얼마라고 그러지? 평균은 나 데이터 알았는데 한 7년? 근데 그게 하고 1년 만에 망가진 사람 1, 20년 쓴 사람 20 이렇게 더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라 의미가 없는 평균이에요. 그 되게 어리석은 데이터라고 할까? 사람마다 다른 거라 평생 쓰라고 해주는 건데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있었는데 아빠 직업 방송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랫니를 다덮는 치아인데 턱이 좁아 발치는 안 된대요. 발치 안 해도 교정이 효과 있냐? 효과 있을 수 있죠. 이 하면 윗니와 아랫니를 다 덮는 치아인데 턱이 좁아서 발치는 안 된대요. 뭐 분석한 분이 제일 잘 알겠죠. 비발치 교정으로 해야 되나 보죠. 당연히 뭐 상황에 따라 꼭 발치 교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발치 교정을 하는 거고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비발치 교정을 하는 겁니다. 꼭 발치하는 건 아니에요. 영현님 앞니 쪽 L치석 스케일링 또 받으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받으면 잇몸 상하나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한 달 동안 쌓인 치석을 제거하기에는 좀 시간과 비용이 좀 아깝고 의료보험 혜택이 그렇게 자주 없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뭐 나는 그냥 2달마다 할래. 돈 많이 내도 돼. 그러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하면 나쁠 건 없죠. 근데 가능하면 뭐 6개월 동안 열심히 칫솔질해서 치석 쌓이는 걸 최대한 늦추다가 그동안 쌓인 거를 어쩌다 한번 6개월에 한번 하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지 않을까. 뭐 매일 해도 되죠. 사실 하려면. 잇몸에 스크류 박는데 많이 아픈가요? 마취하고 하니까 많이 안 아플 거고요. 마술쇼 보고 싶어요. 마술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환자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면 신경 써서 안 아프게 해주시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쵸? 좀 아픈 거를 자기가 되게 못 참고 뭔가 이분이 되게 아픈 게 되게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면 뭐 이렇게 말을 해주시거나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르게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네 하고 귀로 흘려드리고 똑같이 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고 뭐 마취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속도로 간다 원래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가려고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아무래도 그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네. 하스도 매월 전설 달았다는 거 허위 경력인데 의협에 신고해도 되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되면 또 윤석열 검사
뭐랄까 그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좀 빨리빨리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못한 것이지 허위는 아니에요. 치료하면 더 아프고 흔들릴 수 있고 3년 된 사랑니가 뿌리가 썩어서 얼마 없어 살짝 빼야 녹았다는데 한다는데 아프지는 그냥 보면 않아요. 큰일 나나요? 턱신경이랑 맞닿아 있다는데 최대한 빨리 뽑는 게 좋을까요? 뽀올림 고름 치료하면 더 아프고 흔들릴 수 있고 3년 내내 뿌리가 얼마 없어 빼야 한다는데 3년 내내 뿌리가 얼마 없는 게 뭐죠? 더 잇몸 고름 치료하면 더 아프고 뿌리가 3년 내에 빼야 한다는데 그 잇몸 고름 치료를 해야죠. 고름이 계속 남아 있을수록 그 잇몸 뼈나 이런 게 빨리 녹는 거예요. 염증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염증 치료나 이런 거는 해야 망가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그냥 두면 큰일 나는 큰일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당연히 치료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제가 봐선 제 기준에. 근데 이제 제 기준이 또 여러분들 기준은 아니니까. 근데 잇몸에 고름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치료해야죠. 고름이 있는데. 이름님 사랑니 쪽 잇몸 자를 수 있나요? 뭐 자르려면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불편해서 자르는 분들도 실제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음파 칫솔 좋은 것 같아요. 되나요? 상황이 계속 악화되나요? 레진 떼운 거 시려도 가만히 두면 뭐 꼭 충치나 이런 것 때문에 발전되는 게 아니면 뭐 잇몸에 고름이 잡혀 있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충치가 심한 거 아니면 그렇게 막 엄청 악화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불편한 거지. 막 빨리 안 가면 뽑아야 되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시린 정도면. 근데 이런 게 좀 위험하다. 이게 보지 않고 말한다는 게 좀 위험하긴 한데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사랑니 잇몸 구멍 몇 달째 안 메워지는데 언제쯤 다 메워지나요? 한 3개월 이상 6개월까지도 걸려요. 김건영님 신경치료를 했는데 잇몸 아래 뿌리만 남기고 부러졌으면 상태에 따라서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둥 같은 걸 세워서 다시 씌워서 쓰실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3년째 방치했다? 거의 임플란트 하시게 되지 않을까.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르고요. 김다울님 어금니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있어야 살릴 수 있을까요? 잇몸 위로 2mm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잇몸 위로 2mm. 근데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좀 더 조금 남아도 살려서 그냥 쓰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치과에 가서 상담하셔야 돼. 어금니가 분지부 아래쪽 부분이 치아 사이 양 노출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분지부가 노출되면 교과서적으로는 발치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발치인데 그럴 수는 없죠. 아깝잖아요. 그래서 계속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쓰게 되죠. 근데 분지부 노출되면 하여튼 뭐 거기를 청소 잘해라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3일 전에 인레이 했는데 아직도 이거 3일까지는 아직 한 1, 2주는 좀 지켜봐야 돼요. 저도 이거 인레이한 거 한 2달 시리다가 괜찮아졌어요. 2달 동안 신경치료 해야 되겠네. 짜증나네.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인레이. 자, 아무튼 죄송해요. 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많이 와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게시판의 활용 여부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리스테린과 관련된 영상 화요일에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아마 보통 일요일 날 저녁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니네 일로 와.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혹시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밀어가지고 염화물, 수화물 뭐 씨발 것. 그게 한의학적으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니?